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선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요. 실손보험 혹은 그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그 보험 가입한 환자라면 요양병원에 가볼만 하겠네요. 보험사가 돈을 다 내주니까. 네, 어제 끝날 때 이제 아무래도 과잉 진료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네, 이것저것 다 권하게 된다. 네,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네, 근데 그러면은 환자가 돈을 다 내면 환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손해인데, 네, 만약에 보험에 가입한 환자라면 네, 그 보험회사에서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줄 테니까 네. 사실 이 경우에는 내면 좋겠죠. 뭐 그 과잉진료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공짜면. 네, 어차피 나 보험비도 다달이 내고 있는데 뭐 네, 어때? 그동안 뭐 이용도 못 했는데 네, 이번 이참에 다 써먹어 보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 그래서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죠, 이럴 때. 암 환자랑 요양병원은 서로 윈윈. 그렇죠. 아, 피해는 보험사. 네. 하지만 알게 뭐냐. 그렇죠. 그런 상품을 판 너희가 잘못이지. 이런 건가요?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암 환자 치료가 이제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네. 이런 보안요법, 대체요법을 전면에 걸고 암 환자를 유치하는 요양병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대로 가다 보면 보험회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관련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던지 네. 아니면 보험료를 올리던지 뭐 네.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어느 쪽이든 평범한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는 그 보험에 아예 가입을 안 했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상관없는 문제네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뭐 남 얘기지 뭐 네. 나는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뭐 상해보험 뭐 이런 것만 몇 개 들었죠. 네, 저는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에서 들어주는 실비 보험이 있었어요. 아, 근데 뭐 그것도 제가 돈을 안 내니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험 진짜 적지 않게 들었는데 암에 걸릴 거라고는 참 생각을 못하고,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보험 많이 들고 필요한 보험은 안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저는 다시 돌아가도 보험을 들 거냐면 저는 보험을 들 것 같진 않아요. 뭐 어쨌든 그러면 네. 이제 이건 다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요양병원이 뭐 많아지든 말든? 근데 알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요? 그 요양병원이 네.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이고 네. 그 재원의 일정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요양병원도 이렇게 돈을 내주는 거예요? 네. 어,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네. 입원비와 식대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이제 2018년도 기사라서 그 사이에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요. 네. 한번 일부를 읽어볼게요. 네.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2018년도 5월 24일자 기사인데요. 네. 이 기사의 제목은 술술 새는 건강보험, 요양병원의 불편한 진실, 음, 이것입니다. 제목만 봐도 벌써 기사 방향은 대충 알겠네요. 네. 네.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네.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요양병원이 네.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구멍으로 전락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 즉 제가 설명드렸던 요양원이라고 했죠. 네.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은 달라요. 네. 그런데도 많은 병상을 보유한 이른바 모텔형으로 지어놓고 네. 입원이 불필요한 사람까지 환자를 유치해서 진료 없이 숙식만 제공하거나 요양병원에 맞지 않는 뷔페식 식단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식대를 과다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비보험만 가입했어도 저희도 이 도덕적 해이를 누릴 수 있었는데. 네, 네. 이미 늦었죠. 네. 받아주지 않아요, 이제는. 네. 그리고 중략, 그 중간 부분 생략해 하고요. 네. 뛰어넘고 끝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네. 국내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가 많을수록 병원 수입이 늘어나고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감소하는 구조다. 음, 그렇겠죠. 네. 당연하죠. 환자가 환자 많을수록 한 환자가 명, 오래 있을수록 환자가 들어와서 오래 있을수록 수익이 나는군요. 그렇죠. 네. 환자가 1년에 며칠을 입원하든 소득에 따라서 연간 최소 80만 네. 원에서
이게 저소득 1분이래요. 최대 네. 523만 원. 네. 이게 고소득 10분 미만 병원 10분이. 네. 요 정도만 병원비를 내면 나머지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제도가. 네. 네. 여러분 지금 꿀팁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실비보험 가입할 거예요. 이렇다 보니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허위 질환으로 인한 사기성 입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입원자의 35.6%가 180일 이상 입원하고 네. 18%는 361일 이상 입원하는 등 거의 그냥 1년을 살고 계셔요. 18%는. 그냥 이제 추석이랑 설날 때 잠깐 뭐 이렇게 제주도나 갔다 올까? 뭐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 경우네요.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는 이렇게 장기 입원을 해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환자들 중엔 이것도 기사를 읽어볼게요. 네. 지팡이만 짚을 뿐은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머무는 환자도 있고 네. 월 소득이 심지어 1,000만 원이 넘는 상위 10% 고소득자도 네. 월 5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장기 요양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괜찮은 요양병원을 골라 장기 투숙하고 있다. 그 차액은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거고요. 네. 이거 뭐 사실 가능만 하면 저희도 뭐 안 할 이유가 참 없겠습니다. 네, 이 그렇죠. 2018년이라서 지금 상황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여러 가지 그 과잉 진료들을 하는데 그게 환우의 카페에서도 소개가 많이 되겠군요. 네, 그렇다고 해요. 뭐 환우의 카페에서는 그게 되게 효과 있는 것처럼 말을 하겠죠. 네. 어떤가요? 저는 환우의 카페를 잘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제가 환우의 카페에서 뭐 이거 해봤냐 저거 해봤냐라고 하는 거 막 엄청 검색해서 와 우리도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네. 하고 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거였고 네. 저희가 이제 병원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여쭤보면은 그거 필요 없다 하는 것들이 많았죠. 네. 걸러 들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문제가 있군요.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의료 자원이 왜곡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 대학병원이나 우리가 종합병원 응급실 외과 수술팀 생각해 보면 네. 이제 밤낮 없이 수술을 하고 환자를 받고 그렇잖아요. 네. 이쪽은 이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숙련된 의사가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근데 요양병원도 이 법적으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의사나 간호사가 필요해요. 요양병원에서는 사실은 근데 막 일각을 다투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네, 뭐 아까 그냥 지팡이만 짚을 뿐 그냥 그렇죠. 거동 불편하지 않은 환자도 네. 입원하시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병원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의사 숫자나 간호사 숫자가 있을 거라고요. 필요한 숫자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서는 어떤 높은 연봉을 제시한대요.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이 숙련된 의료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요양병원으로 이동을 하는 일이 많죠. 왜냐하면 네. 요양병원의 경우는 노동 강도는 낮고 보수는 또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일은 널널하고 좋죠. 워라밸 아닙니까? 또 뭐 그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을 비난할 수도 없겠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군들 막 긴장감 넘치는 그 상황에서 막 그런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작 위급한 환자를 치료해야 될 응급실이나 수술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네. 요양병원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이게 의료자원 왜곡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이 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은 네. 이제 중증 질환을 치료할 때 발생하는 고가의 비용을 보전해 줘서 네.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쓰여야 되겠죠. 네. 중증 질환이라 하면 뭐 암이나 심장병이나 복잡한 수술 같은 거 막 긴급한 응급 상황들 이런 것들이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요양병원은 실제 의료 필요성이 크지 않은 환자에게도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네. 입원 일수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청구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실제 고난도 치료가 아닌 단순 돌봄이나 불필요한 입원에 많이 쓰이게 되면서 네. 빠르게 그 재정이 소진될 수가 있죠. 정말 제가 이게 세솜님이 병 걸리기 전에 이 기사를 봤으면 되게 분노했을 텐데
왜냐면 저희가 진짜 건강보험 최고 우수 가입자잖아요. 돈 진짜 많이 내는데 네. 병원을 가지 않는 가입자였는데 요즘 그래도 건강보험 덕을 조금 보고 있어가지고 네. 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산정 특례 제도라는 거에 가입을 해주셨어요. 저희 첫 번째 네, 그 수술을 받을 네, 네. 때. 그래서 산정 특례 제도 대상자가 되면 아마 그 퍼센트에 한 총 내야 되는 비용이 5%만 내나? 한 음, 몇 년 동안은 그런 혜택을 주어지더라고요. 네. 그것도 저는 제가 가입을 해야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가입을 자동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건 참 고맙고 유용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한 20년 동안 건강보험료 네, 진짜 정말 많이 냈어요. 네, 그렇죠. 남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큼 네, 되게 많이 냈어요. 뭐 물려받은 것도 없는 사람 둘이서 진짜 네. 빠득빠득 열심히 일해가지고 참. 그러면 요양병원 없애는 게 맞는가요? 그러면은 제가 계속 이제 요양병원에 별로 불필요하다, 별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10분 건강보험 내내 재정 왜곡한다. 요양병원 욕만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없애야겠네. 또, 없애버려. 또 그렇진 아, 않아요. 그래요? 아, 네. 어쩌란 말이에요? 그 세상만사 일이 이게 뭐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진 아, 않아요. 뭐 아니면 도가 좋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네. 네. 개걸이웃 이런 거 싫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긍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요 역할들을 이야기할 시간이 또 오늘 될지 모르겠네요. 아, 오늘은 그럼 욕만 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또 한.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요양병원의 긍정적인 점. 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네. 요양병원 운영하시는 우리 청취자들도 갑자기 네. 화가 날려다가도 아, 그래, 그래, 다음번 에피소드에서는 여러분의 그 입장을 제가 충분히 또 변호를 해드리면서 아, 그렇게 이런 하겠습니다. 빅픽처가. 네, 병 주는 회 한 회, 약 주는 회 한 회. 그렇습니다. 이게 또 거꾸로 하면 네, 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약 주고 나서 병 주면 욕 먹잖아요. 병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약 줘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을 먼저 얻었군요. 이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어요.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darling. darling.